대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선 선비들은 공부할 때 대학을 제일 먼저 공부했습니다. 율곡 선생의 경목요결 같은 글을 보면요, 사서 중에 제일 처음 대학으로 큰 뼈대를 잡고 논어맹자를 공부하고 중용으로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학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유학의 8가지 큰 조목, 큰 항목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유학의 전체를 보고자 한다면 대학이 제일 좋거든요. 그 대학은요, 원문을 뽑아 놓으면 원문을 요즘 A4 용지로 뽑으면 한 장입니다. 한 장짜리 이 글을 조선 선비들이 그렇게 공부했고, 조선 선비들이 자신을 닫고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그 강령으로 삼은 글이기 때문에 유학의 핵심도 이해하기 쉽고 또 그 안에 내용도 아주 좋기 때문에 선비들이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사서 중에 가장 먼저 공부했던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발음은 태학입니다. 태학. 고대의 대학이죠. 동양 고대의 대학인 태학에서 가르치던 그 내용을 지금 문헌으로 전해오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학이라고 부르는 사서에서 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태학이 맞지만 이제 그 이후 이제 대학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으니까 뭐 대학이라고 부르셔도 되지만 학교 이름을 말할 땐 태학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래서 이 고대의 태학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고려 시대 때 뭐 국자감이라고도 불렀고, 조선 시대 때는 성균관이라고 불렀죠. 그게 다 태학입니다.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인재들을 뽑아서 가르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이라는 글에 나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수기치인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리더가 나를 다스리고 사회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태학에서 가르치는 핵심은요, 리더로서 인격적 자질을 갖추는 것, 두 번째, 그리고 국민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소양을 갖추는 것.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글은 동양의 제왕학의 아주 바이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요 안에 수기치인이 다 들어있죠.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까지는 수기 쪽이고요, 자신을 닦는 쪽이고,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 평천하, 천하를 다스리는 그 영역은 이제 치인의 영역이죠. 남을 경영하는 영역입니다. 동양에서 군자와 선비가 해야 될 그 아주 덕목이 수기치인이죠. 이게 불교에서는요, 저는 군자랑 이 보살을 항상 함께 봅니다. 왜냐하면 군자는 백성의 리더예요. 보살은 중생의 리더이기 때문에 이 덕목이 일치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고전을 공부해 보면 일치하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보살은 자리이타요. 나를 이롭게 한 다음에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중생의 리더로서 보살이죠. 군자는요, 수기치인이요. 먼저 나를 닦아서 그 다음에 남이 자신을 닦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남을 억지로 닦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닦는 남들을 잘 도와서 더 잘 닦게 도와주는 존재가 군자다. 그래서 군자가 되는 어떤 학문의 핵심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좋겠는데요. 대학은 앞으로 지금 설명드릴 때 이 책에 의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상강령 8조목 그럽니다.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8조목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상강령입니다. 상강령을 실천하는 내용이 8조목이에요. 상강령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이 대학의 건학 이념이에요. 상강령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우리 대학은 어떤 취지로 설립하였다, 요게 있겠죠. 대학마다. 재밌는 게 지금 성균관 대학 가서 건학 이념을 보시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수기치인의 그런 인재들을 만들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대학에는 어떻게 들어있는지 보시죠. 대학 지도는, 대학의 이념은 이런 얘기입니다. 대학의 도리는, 우리 대학이 가야 할 길은 하나씩 끊어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본래 밝은 명덕을 다시 밝히는 데 있다. 좀 말이 어렵죠. 뭐냐면요, 리더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리더 자신은 스스로 자신의 밝은 덕을 밝혀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먼저 리더가 스스로 자신의 밝은 덕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게 이제 대학이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도와줄 내용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대학에 가면
요걸 도와주겠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인격을 갖추는데 도와줄 거고, 대학에 들어왔다면 학생들은 이 이념에 따라 자신의 인격을 밝히는 걸 아주 책임으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명덕이라는 말은요,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 그래서 보세요. 명명이 두 번 됐는데 앞에 명은 동사입니다. 예, 두 번째 명은요, 형용사예요. 밝은 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끈을 그으셔야 돼요. 그러면 밝은 덕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애초에 밝은 거죠.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살아도 앞에 밝히는 작업을 안 한 것뿐이지 안에 있는 밝은 덕은 영향이 없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온불교에서 말하는 일원상짜리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광명한 본성을 말해요. 본성이자 작용이에요. 자, 본성이란 얘기는 여러분 안에, 자, 요 그림 먼저 그려놓고 제가 할게요. 여러분의 본성이란 얘기는요, 여러분의 이 양심 안에 5가지 좋은 원리가 들어있거든요. 품성이. 이게 유교의 입장입니다. 유교는요, 사랑이라는 거, 정이라는 거, 예절이라는 거, 그리고 지혜라는 거, 그리고 성실함이라는 게 참나 안에, 우리 양심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요것만 이 안에 새겨져 있는 법칙을 얘기할 때는 본성 그러고요. 요게 이제 마음을 통해서 표현될 때는, 마음이라는 건 2가지 작용을 하죠. 알고, 지능이라고 하는데 알고 행하고요. 이건 행적인 작용. 전지전능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의 뿌리는요,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요? 인의지해야 될 줄 다 알아요. 사랑을, 어떤 일을 처리하건 사랑으로 처리하고, 정의롭게 처리하고, 예절 바르게 처리하고, 지혜롭게 처리하고, 성실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냥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 버리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참나 자리, 양심 자리가 전지전능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실제 우리 마음을 바꿔놓는다니까요. 불쌍하게 만들어 놓고요, 잘못된 걸 보면 분노하게 만들어 놓고, 이 남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예절 바르게 굴게 만들고. 지금 여러분 되게 예절 지키고 계신 거 아시죠? 본능적으로. 여기서 좀 조용히 잘 들으시면 뭐 받는다고 해서 지금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왜 우린 본능적으로 서로 조심하고 있을까요? 본성이 시켜서요. 이렇게 하라고. 본성은 텅 빈 것 같지만요, 그 안에는 엄정한 도리가 있습니다. 이 도리대로 추락추동도 진행되고 음양의 상승과 이 하강도 이루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지혜로워라.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끝없이 옳은 게 뭔지 스스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은 양심을 따르고 계세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무능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잘 살아라, 덕을 지켜라라고 말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진짜로 바꿔놔요. 문제는 뭡니까? 저렇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에서 명덕이 작동해가지고 본성에서 나오는 좋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그 명덕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할 때 우리가 욕심으로 눌러버린다는 거죠. 당장 나한테 유리한 걸로 눌러버리고. 보세요. 이런 지적인 거는요, 뭐로 눌러버린지 아세요? 지적인 거는 여러분의 무지와 편견으로 눌러버립니다. 무지가 핵심이죠. 여러분의 무지가요, 지혜롭고 싶은데 안에서 지혜로워지라고 하는데 자꾸 눌러버려요. 막아버려요. 나머지 것들은요, 여러분의 아집이 막아버립니다. 욕심이 막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아집에서요, 부처님이 말하는 탐진치라는 게, 아집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무지는 치, 어리석음이죠. 탐진치가 있으면요, 양심이 올라오는 게 다 막혀버려요. 양심은 개정의 마음이죠.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이고 깨어있는 마음이고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양심은. 명덕이라는 건요, 원래 여러분은 그런 밝은 덕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은요, 여러분 안에 원래 있는 양심을 다시 복원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만들어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런 부분에서 철학적으로 이미 지금부터 한 2,300~400년 전에 나온 글로 보이는데, 그때 이미 이런 내용을 이 철학적 진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안에는 이런 양심이 있다. 다시 밝혀내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대학의 이념, 첫 번째 이 건학 이념은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을 온전히 복원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백성들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잘 돌보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같은 얘기예요. 한쪽 측면에서는 동전의 앞뒤입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여러분더러 여러분 양심을 온전히 밝혀라 그러고, 두 번째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줘라, 돌봐줘라 이건데 말이 오묘합니다. 자, 왜 말이 오묘한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 한자어가요, 원래 원문에는 친할 친자가 써 있어요. 근데 문맥상 보면요, 저 뒤까지 문맥을 보면 친할 친자가 아니라 새로울 신자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 오면 새로울 신자로 고칩니다. 아무래도 문맥을 파악해 보면 문맥이 안 맞다, 친할 친자가. 그런데 이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알겠더라고요. 자, 보세요. 둘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왜 같은 말이냐? 지금 여러분이 알기로는 친할 친자랑 새로운 신자가 다르죠. 보세요. 예전 글자에서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하늘을 뜻합니다. 윗상자. 하나만 해도 하늘이에요. 근데 점을 하나 더 찍어서 위라는 뜻을 더 나타냅니다. 이거는 위로 자꾸 솟구치는 모습이에요. 요즘 와이파이 이렇게 표현하죠. 예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조사 우자 같은 것도요, 말을 하면 하늘로 말이 퍼진다는 뜻이에요. 자, 위로 솟구쳐 자란다. 뭐가요? 나무가요. 나무의 위에 있는 거는 위로 자라는 가지고 밑으로 처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가 위로 날마다 자라죠. 이거를 볼견자는 눈을 그립니다. 눈. 팔하고 무릎. 이게 볼견자입니다. 사람의 눈만 강조해서 그리는 거예요. 뭐 하고 있죠 지금? 나무가 자라는 거를. 화분 키워보셨죠? 뭔 상황인지 아시겠죠? 날마다 보면서 자라는 거를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 말에는 여러분이 나무를 억지로 자라게 하나요? 나무가 원래 자라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양심도 원래 자란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 백성들 안에서도 명덕이 샘솟고 있는데 리더는 명덕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자라고 있는 명덕을 잘 자라게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군자의 역할이다. 그러면 이 새로운 신자로 보면 뭐가 다를까요? 새로운 신자는 여기, 자, 도끼 같으세요? 이게 도끼 근자입니다. 이게 콕 찍는 도끼 같죠? 자, 나무가 열심히 자라고 있는데 옆에서 도끼 들고 있는 건 뭔 모습일까요? 새롭게 자라고 있는 나무에 가지를 쳐주라는 얘기입니다. 잘 자라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건 친해야 할 친자건 백성들이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죠? 재 뿌리지 말고 잘 자라게 도와줘라. 이 얘기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백성은 원래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돌봐주고 가지 쳐주고 할 일이다. 이해되십니까? 이 친해야 할 친자, 새로운 신자만 이해하시면요, 군자의 임무, 보살의 임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있는 명덕, 양심도 원래 광명한 거고 원래 샘솟는 건데 왜 다른 사람 안에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안에서 왜 이 이론,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의 진리가 왜 날마다 그 사람 마음을요 자극하고 열심히 살으라고, 양심적으로 살으라고 인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다만 내가 그 사람의 양심이 뻗어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지 않나,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가족들이 뭔가 양심적으로 해보려는데 내가 혹시 초치고 있지 않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자녀가 내 학교 가서 내 불쌍한 친구가 우리 반에 하나 있는데 좀 내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야, 너 성적 잘 나오냐? 지금 그런 말 할 정도로 너가 여유 있니? 하면서 이렇게 누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는 싹을요 짓밟아 버리는 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을 안 시키고 이렇게 자라게 한다면 그 아이는요 양심이 자란 게 아니라 나중에 욕심이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는 순간, 불리한 순간 부모님도 버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결국 내가 뿌린 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뿌리는 씨앗이 양심의 씨앗인지 욕심의 씨앗인지 보고 뿌리셔야 돼요. 이걸 잘하는 게 리더죠. 리더는 자기 안에서 양심을 잘 복원하고 남의 양심까지도 잘 자라게 도와줄 수 있어야 리더다. 이게 동양 고대의 태학에서 가르치던, 국가 경영할 인재들 모아놓고 이거 가르쳤다는 겁니다. 강령으로서 손색이 없죠.
자, 거의 불교로 치면 보살 선언 아닙니까? 자, 마지막 뭘까요? 세 번째. 최고의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이게 뭘까요? 내 양심이 온전히 밝아지고 또 내가 국민들의 양심이 밝아지는 걸 돕는 이 작업이 최고의 선의 경지까지 이르게 계속해서 닦아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밑에 설명이 수기와 치인 그리고 수기와 치인의 극치를 향해 가라. 이게 사실은요. 대학의 이념이라는 얘기는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리더들의 이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리더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대학은 리더를 키워내는 것이니까요. 군자 사관학교니까 군자들한테 저거 가르쳤다는 얘기는 저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명덕의 실상이에요. 유교에서 생각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밝은 덕이란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의 5가지 항목이 늘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양심은요 하나씩 출동 안 해요. 동시에 출동해요. 왜 그러냐면 이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양심이 안 맞게 됩니다. 즉 측은지심은 맞췄어요. 되게 불쌍해했어요. 그 사람을 좋았는데 정의감을 부여 못하면요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 됩니다. 측은해하기만 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주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방종에 빠집니다. 반대로 사랑이 출동 안 하고 정의만 출동하면요 매정한 살벌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그 사람은요 이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동양에서 진정한 리더라는 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덕을 밝히는 존재죠. 양심을 어떻게 밝히는지 아세요? 사랑에 최선을 다하고 정의에 최선을 다하고 지혜에 최선을 다하고 예절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 하나를 처리할 때도요 그 일에 관계된 당사자들의 마음을 최대한 내 마음처럼 이해하고 사랑이죠. 그리고 그 관계된 당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당한 피해가 안 가게 꼼꼼히 그 피해 정도를 조사해보고 내 양심에 부끄러운 건 없는지 조사해야 돼요. 이게 정의입니다. 예절, 이렇게 사랑과 정의에 맞더라도 예절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례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모습을 갖는 거죠. 지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고 상대방한테 가하려고 하는 일은요 반드시 진리에 부합해야 됩니다. 지혜에서 부족이 오면요 상대방 도와준다고 한 게 독이 돼요. 자,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명덕을 밝힌다는 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남을 다스리는 리더가 자신의 양심을 모른다면요 남 위에 서면 안 됩니다. 남 위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저게 온전히 구현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따르는 국민들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이해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하는 결정이 정책 결정은 항상 진리에 기반해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욕 탐진치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리더 갖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 대학 공부 시켜야 됩니다. 인성교육 별거 없어요. 대학에 있는 삼강령 8종만 이해하고 나면요 세계적인 리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해해 보시고요. 대종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대학의 명명덕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밝은 덕을 다시 밝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허무정멸이 아니면 명덕을 밝힐 수가 없다. 이 명덕이라는 건 우리의 이론상짜리입니다. 텅 빈 마음 아니면요 조금이라도 탐진치가 껴있으면 여러분의 명덕이 아니에요. 때가 낀 덕이지. 여러분이 욕심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고 욕심으로 정의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사랑의 답이 정의의 답이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찜찜합니다. 거기에 딱 맞춰줘야 뿌듯하고 자명해요. 시원해요. 그래서 이 허무정멸이 아니면 밝힐 수가 없고 그러니 각 종파가 말은 다르지만 이름은 다르지만 진리의 본원은 같다. 그러나 허무정멸에만 그쳐 있으면 명덕이 아무리 좋아도 이 광명한 덕이라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남한테 도움이 됩니까? 진리가 작용을 안 하니까 큰 도인이 될 수 없다. 허무정멸을 도의 채로 삼고 인의의지로 도의 용을 삼아서 인의의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인간 만사에 이렇게 해서 인간 만사에 풀어 쓸 수 있어야 원만한 대돈이라 이 가르침이 대학의 핵심을 잘 설명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여러분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신 이유는 다 양심이 있어서예요. 양심이 없으시다면요 욕심 나면 그냥 뺏어서 가지면 그만이죠. 왜 그렇게 못 하시나요? 갖고 싶으면 사기치면 되죠. 야, 나 이거 얻었다 하고 발 뻗고 주무시면은 이걸 요즘 용어로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자기 욕심 성취가요
그 뺏긴 사람의 아픔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면 발 뻗고 자요 진짜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정도로 자신을 스스로 단련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 군자의 반대예요. 논어에 나오는 소인배가 요즘 말하면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뭐 이름도 시작도 같지 않나요? 소인배, 소시오패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비슷하죠. 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게요. 이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좀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소시오패스는 뇌가 멀쩡해요. 즉 뭔 얘기냐면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하는 게 죄인지 모르고 해요. 좀 안타까운 사정이 있죠. 소시오패스는 안 그래요. 다 알아요. 욕망 성취에서 오는 쾌락이 너무 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인의의지를 구현한다는 건 뭐죠? 진짜 리더는 소시오패스가 되면 안 되고 군자 보살이 돼야 된다는 아주 이 친절한 이 가르침인데, 지금 이 시기에도 과연 남 위에 서는 리더가 군자인가 보살인가 아니면 혹시 소시오패스인가, 이걸 보시면요 지금 조금 더 나아진 게 없지 않나. 늘 인류는요 늘 가만히 있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퇴보하지. 끝없이 이런 공부를 하고 마음을 닦아야만 하루하루 나아지지, 마음을 조금만 방치하면 바로 황폐화됩니다. 잡초가 자라고 무성해지고 명덕은 사라져요. 내 안에 밝은 덕이 있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의 8조음은 이 상강령을 구현하려면요 먼저 수신이 이제 수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내용이 치인에 해당되죠. 제가, 치구, 평천하가. 그리고 수신의 항목으로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닦는데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고, 8조목을 보면 남을 다스린다는 것에 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이게 대학의 장점입니다. 대학이란 책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물치지라는 건요 하나처럼 씁니다. 예전 선비들이. 왜 그러냐면 경물과 치지가 동전의 앞뒤예요. 자, 그 얘기 좀 드릴게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명덕이 있죠. 이런 양심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의 에고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개체적 자아감이. 그러면 이게 구현될 때 이 에고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왜곡돼요. 지혜도요. 여러분 안에서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도 나오면 에고가요. 야, 뭐 내가 귀찮게 더 알아볼 필요도 없고 권위자가 하는 말이니 맞겠지. 그리고 나한테 유리하니까 의심하지 말자 해버리면 에고가 이 어리석음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나머지 저 사람 입장 좀 배려하고 싶다. 이건 저 사람한테 못할 짓 같다. 근데 에고가 야 지금 너가 남의 입장 따질 때 됐어? 이런 식으로 가려버리면 나오면서 악으로 변해버립니다. 요게 그러니까 에고를 닦는 게 지금 공부겠죠. 명덕은 원래 밝아요. 원래 밝은 걸 밝힌다는 거는요 내 개인 차원에서 얘기하면요 나의 지성 차원에서, 그리고 나의 의지 차원에서, 그 다음에 나의 감정 차원에서, 그리고 나의 이제 실천 차원에서 밝히는 거겠죠. 자, 이게 명덕을 밝힌다 그러면요 내 개인의 문제 수기에 있어서는요 요 네 가지 요소들이 안에 양심이 구현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밝아진 거예요. 지성 차원에서 여러분 선악,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불교에서 사리 연구라고 하죠. 지혜를 얻어야 돼요. 사물을 보고 원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닥치든지요 요 일은 선이다 악이다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연구가 안 되면요 지성에서 선악 판단이 안 되면 의지는요 뭘 하고 싶답니다. 선을 하고 싶고 악을 하기 싫어야죠. 이 의지가 성실해지려면, 의지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의지를 밀고 나가려면요 판단이 정확해야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의지는 운전자라고 치면 운전자는 운전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비가 먹통이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최선을 다해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지성이라고 하는 건요 알지자 써서 지선지악입니다.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아는 게 지금 지성의 화두고요. 의지의 화두는요 호선오악입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게 의지의 역할이에요. 의지가 이걸 안 해주면요 감정 차원에서 실제로 위선거악입니다. 선은 하고 악은 제거해야 돼요. 즉 작업취사라고 하죠. 선은 취해주고 악은 버려줘야 돼요. 이 작업이 어디서 일어나냐? 실질적으로 감정과 실천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감정부터는 이제 실천의 영역이에요. 이 대학에서.
그리고 의지는 지성과 실천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마음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의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리더의 역할이에요. 자, 이런 순서로 여러분이 밝아지게 돼 있다는 게 지금 이 대학의 가르침이고, 지금 원불교 여러분들 원불교의 가르침으로 계산해 보면요, 이거를 설명해 보면 이 지성의 문제는 지혜의 문제죠. 나머지 요소는 아무래도 이거는 행의 문제죠. 예, 지혜의 문제고 이거는 역행 실천의 문제고, 작업 취사 실제로 뭔가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는 문제고, 요거는 선과 악을 정확히 아는 문제죠. 그러면 뭔가 하나 빠졌죠. 실제 행하는 거랑 지혜랑 선정이 빠졌죠. 그럼 선정은 어디 있느냐? 대학에서 지혜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선정이 없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럼 대학도 이런 구조를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연구에 있어서는요, 이 시공을 초월해서 인간 마음이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답안이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대학의 이념 첫 번째, 이 건학 이념은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을 온전히 복원하게, 본성은 텅 빈 것 같지만요, 그 안에는 엄정한 도리가 있습니다. 이 도리대로 추납추동도 내가 그 사람의 양심이 뻗어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지 않나, 이걸 보셔야 돼요. 리더는 자기 안에서 양심을 잘 복원하고 남의 양심까지도 잘 자라게 도와줄 수 있어야 리더다. 국가 경영할 인재들 모아놓고 이거 가르쳤다는 겁니다. 강령으로서 손색이 없죠. 자, 지혜를 얻는 방법이요. 경물치지를 통해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경물치지 얘기는 안 드렸죠. 자, 거죠. 그러면 지금 경물치지 그러면 이게 왜 동전이 앞뒤냐? 사물의 원리를 연구하는 게 경물입니다. 자, 이게 왜 경물이냐? 나무 목자죠. 나무 목자인데 나무 목자에서 위에다 선을 그으면 뭐가 될까요? 말단 말자가 됩니다. 밑에다가 선을 그으면요, 근본 본자가 됩니다. 예전 어른들은 나무 목자 하나 가지고 본말을 설명했어요. 그럼 이 나무인데 밑에 각각각자가 있잖아요. 옆에 각각각자는요, 이게 예전 그림으로 요게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이렇게 항상 발바닥하고 발가락 3개. 손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손은, 그러니까 이 손에 지휘봉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입으로 호령까지 하면 임금 군자가 돼요. 그런데 발가락은 3개만 그리기 뭐하죠? 손하고 헷갈리니까 발바닥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요. 각골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북이 등 껍질에다가 발가락 5개를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간단하게 그리는 법을 찾는. 그런데 여기는 집 입구예요. 집 입구로 발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죠. 각자는 밤이 되면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글자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나무의 뿌리로, 말단에서 뿌리를 향해 가는 모습이죠. 자기 집을 향해서. 경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물의 말단에서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경물이에요. 그러면 사물의 원리를 이렇게 연구하면은 자연히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라는 거예요. 사물의 원리를 연구하라 하는 게 경물이고, 치지는 지혜를 이루어라 하니까 이게 지성을 담당하는 항목들이고 서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선과 악을 알려면요, 사물의 원리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리하는 방법을 먼저 대학은 얘기해요. 보세요. 머무를 줄 아는 뒤에 안정됨이 있으며, 안정된 뒤에야 고요함이 있고, 고요한 뒤에야 안락할 수 있고, 안락한 뒤에야 연구할 수 있다. 연구한 뒤에야 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대학에서 말하는 6가지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4가지가 몰입의 4단계입니다. 이 4단계는요, 대학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유교경전에도 나오는데, 불교경전에도 정확히 나오는 이 몰입의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대상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예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서요, 이건 종파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티벳 밀교까지도 지금 저 몰입 4단계법을 그대로 써요. 원효 스님 문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저 몰입 4단계를요, 보세요. 첫 번째는 몰입하려고 노력해요. 이걸 대학에서 뭐라고 했죠? 그칠 줄 안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그쳐야겠다. 난 내 마음을 지금 어디에다 그쳐야겠다라고 연구하는 거,
이 마음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몰입이 이제 처음 단계는 잡념이 너무 심해서 노력이 더 많은데, 두 번째는 잡념이 좀 줄어들고 몰입이 좀 더 돼요. 근데 잡념은 계속 잃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조금 안정된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몰입이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고요하다고 했죠. 잡음이 없어요. 문제는 잡음은 없는데 신바람이 안 나요. 몰입이 처음엔 몰입하려고 하죠. 그치려고 하지 잘 마음이 안 그쳐지죠. 두 번째, 좀 그쳐지면 좀 편하긴 한데 잡념이 간간히 일죠. 세 번째, 잡념이 안 일고 집중은 잘 돼 있는데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신바람이 안 나고 희열이 아직 안 난 단계가 3단계입니다. 4단계 안락하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희열이 나요. 실제로 여러분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와서 그래요. 행복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몸이 확 펴져요. 그래서 몸이 가벼워진다고 경안이 안 오면 선정이 아니다 그럽니다. 몸이 편안하고 갑자기 아프던데도 안 아프고 가벼워져야 돼요. 그거를 지금 대학에서는 안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안락해지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이 밝게 드러납니다. 마음이 하나로 통일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빛이 나요. 원래 여러분 안에 늘 양심이 있고 참나가 있지만 빛을 못 내는 거는 하나로 태양이 늘 있지만 돋보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불을 못 내듯이 빛을 못 내다가 마음이 한 점으로 모이니까 빛이 납니다. 즉 밝아집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의 깊은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선정을 맛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선정 상태에서 연구를 하면 답을 얻게 된다 이거. 대학이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예전에 군자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사물의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몰입해가지고 자명한 생각이 날 때까지 이 생각을 전개하는 건데, 그 이전에 경물치지는 지성을 밝히는 작업인데 그 이전에 선정에 들었었다는 거, 이게 지금 분명히 문헌으로 증거가 있죠. 이거 활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분석할 때는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판단할 때는 이 6가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나는 깨어 있는가, 먼저 선정 몰입의 4단계를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 관계 당사자들의 전체 마음을 하나로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내 양심에 부끄러운 건 없는지,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준 건 없는지 분석해 보시고 인의예지를 지금 하나씩 분석하는 겁니다. 네 번째, 무례함은 있지 않았나, 내 생각과 언행에. 다섯 번째, 나는 지금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 즉 탐진치를 극복해서 자명한 답을 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 6번째, 나의 정보와 판단은 근거가 있는 자명한 것인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나, 이걸 물어보시면 자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각각의 항목에서 4가지 구분을 해보세요. 찜찜한 거, 내가 지금 남의 입장 배려해 봤나, 안 해본 것 같아요. 찜찜하죠. 그러면 빨리 하시면 돼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자기 합리화의 달인들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는요, 자기 욕심에 못 이겨서 남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얻은 뒤에 합리화를 정말 잘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든가 이런 말을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있어서 자명한 거를 택하시면 그게 진리일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여러분이 경전을 보신다고 해도 한번 보실래요? 경전을 보실 때도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경전을 쓴 사람 입장을 배려하고 계시나요? 그 경전의 저자의 말을 진짜 진심으로 이해하시나요? 배려해 보시려고 했나요? 사랑해서 자명해야 돼요. 경전 하나를 읽어도요, 사랑의 항목이 필요하고 예절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례하지 않게 내가 이 경전의 의도를 잘 배려해가면서 이해하고 있는지, 성실, 진실을 알려고 최선을 다하는지, 정의, 내가 이 고전의 저자들한테 혹시 욕되게 하는 짓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혜, 진짜 자명한지, 몰입, 나는 정말 이 독서를 하는데 깨어서 하고 있는지. 자, 이해되시죠? 이 6가지 항목이 동원돼서요, 경전을 읽어야 경전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왜냐? 경전을 양심에 맞게 읽어내시는 중에 여러분 양심이 자극받아서 명덕이 개발되거든요. 명덕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경물치지만 해도 여러분 명덕이 밝아집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요거는 근사록에 나온 얘기인데, 진실로 답을 알아냈는지 아닌지 예전 선비들은 이걸로 점검했습니다. 생각에서 답을 얻었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며 흡족하여 여유가 있다면 이건 진실로 정답을 얻은 거 맞다. 그런데 만약 생각하여 답을 얻긴 했으나 찜찜하고 답답하면
그건 억측한 것이다. 스스로를 이렇게 자명찡찜으로 점검하는 어떤 삶을 이제 사셔야만 진리가 여러분께 되겠죠. 경물치지의 핵심은요, 사물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겁니다. 만물에는 본질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분명히 알면 도에 가까워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8.5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대학에 적용됩니다. 내 마음을 밝혀야 남을 돕죠. 그럼 내 마음 밝히는 게 먼저고 남 밝히는 건 뒤예요. 구조적으로도 뒤고 일의 그 시작과 선후를 따져봐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 밝혀야겠다. 그런데 내 마음 중에 뭘부터 밝혀야 되냐? 먼저 선정부터 들어야죠. 그 다음에요. 내비게이션을 정확히 점검해야 됩니다. 선악 판단부터 해야 되고 그래야 선을 내가 원하고 악을 미워하게 되고 그래야 선이 구현되고 악이 제거되겠죠. 지금 여러분 구조적인 우선순위도 파악했고 시간적인 우선순위도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선명해지면 여러분 도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명덕이 지성을 통해서 밝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바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자, 저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보세요. 평천하를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8.5 중에 평천하라고 안 하고요. 되게 멋있게 설명했어요. 천하를 평정하려면 이렇게 얘기 되잖아요. 근데 평정한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평정이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했죠? 리더가 자기의 양심을 온 천하에 구현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양에서 말한 평천하라는 건요, 리더가 자신의 인의의지를 온 국민한테 온전히 발현하는 걸 평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리더가 그렇게 양심으로 백성을 대하면 백성들의 양심도 같이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백성들이 자기 양심이 시켜서 자율적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라가 동양에서 생각하는 대동사회입니다. 이 왕도 정치가 구현된 사회예요. 시켜서 하는 동안은 아직 노예 도덕에 휘둘리는 단계고요. 자기가 자기 내면의 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체적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 그게 동양에서 꿈꾸는 대동사예요. 자, 윗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아랫사람이 복종하죠. 그런데요, 이게 두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사건은 하나의 사건 같은데 두 가지 모습이 가능해요. 패도에서는요, 왕이 시키는 게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왕도에서는요, 동양의 대동 정치에서는 왕이 시키는 게 양심에 부합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이 시켜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양심이 시켜서 한 겁니까? 왕도 정치에서는 양심이 시켜서 살아가는 사회가 왕도 정치, 그러니까 구현된 사회예요. 이해되시죠? 양심이 시켜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왕도 정치의 리더가 되려면 지금 이런 데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을 가지고 천하에 밝히고 싶은 사람은 먼저 그 나라부터 다스려야 되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예전에는 주나라 때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다 주나라니까 주나라 때 나온 글이기 때문에 요 글이 예전에 주나라는요, 천자면 지금 경기도 정도를 다스립니다. 경기도 밖은 제후들이 다스려요. 지자체장이 제후들이라고 치고 지금 대통령이 천자라고 한다면 경기도까지가 천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천자는 먼저 우리나라 전체를 잘 다스리고 싶으면 경기도 안에를 먼저 잘 다스려야죠. 자기 나라부터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 나라 다스리려면 천자 그 집안부터 단속을 해야 돼요. 그 집안을 다스리려면 가족들도 내 말 듣나요? 내가 몸가짐이 안 닦여 있는데 자신의 실천부터 점검해야 되고, 자신의 실천을 몸가짐을 닦으려면 마음이 바라야지 몸으로 좋은 게 나오죠. 마음을 닦아야 되고, 마음을 닦으려면 먼저 마음이라는 건 감정을 말합니다. 감정을 바르게 하려면 의지가 먼저 어떻게 된다죠? 생각이 여기서 지금 생각과 지혜를 제가 나누는데 여기서 지금 의지가 생각에 해당되죠. 생각이 진실해야 됩니다. 즉 진심으로 선을 하고 싶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생각이 성실하다는 것은 진심으로 선을 하고 싶고 진심으로 악을 하기 싫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선악이 뭔지 알아야죠. 지혜를 이루어야죠. 지혜를 이루려면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죠. 이해되시죠? 지금 함께 여러분의 지성도 같이 밝아지시나요? 제 얘기 듣고 자명하다 하면 여러분 양심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찰나지만 명명덕이 이루어진 겁니다. 찰나 이루어지다 보면 내게 되는 거니까 명덕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덕을 밝혀보세요.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이 얘기는 자, 이런
아까 8.5으로 얘기했지만 수기 친으로만 얘기하면 무조건 수기가 본이고 친이 말단이라는 얘기를 대학이 한번 강조해 주는 겁니다. 천자부터 일반 백성까지 천자만 리더십 닦는 게 아니에요. 일반 백성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십을 다 닦아야 돼요. 한결같이 자기 몸을 닦는 걸 먼저 근본으로 삼고 말단에다가 투자하느라고 근본에 투자 안 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말만 읽어볼게요. 근본 바탕이 어지러운데 말단이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다. 두텁게 해야 될 것에 박하게 하고 본질에다가 박하게 하고 박하게 해야 될 것에 두텁게 하는 경우는 있지 않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의는요. 설명을 정말 잘해 주셨어요. 선을 진짜 좋아하고 악을 진짜 미워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성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악 미워하기를 악취 미워하듯이 하라. 여러분 악취 싫을 때 진짜 싫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악취 싫은 건 진짜 싫은 거죠. 정색하고 싫습니다. 또 반대로 선 좋아하기를 이쁜 여자 좋아하듯이 하라. 남자들이 이쁜 여자 좋아할 때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가식이 아니라고요. 이 두 가지 얘기는요. 정말 가식이 없는 그 진심이 바로 나오는 경우를 딱 뽑아놓은 겁니다. 리얼하죠.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거. 가식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진짜 좋은 거고 진짜 싫은 거잖아요. 이렇게 좀 해라 이거죠.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거를 스스로 뿌듯해함, 양심에서 나오는 희열이라고 한다. 이게 양심이 밝아진 거죠. 명덕입니다. 그래서 이 명덕이 밝아진 거죠. 명명덕이죠.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홀로 아는 자리를 성실하게 하라. 홀로 아는 자리가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의 속마음이자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남은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이 좋은지 싫은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기는 분명히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해되시죠? 진짜 안 좋은 걸 남이 권해도 뭐라고 해요? 아 좋네 이러고 말아요. 진심으로 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티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 속은 자기만 알죠 사실은. 자기 혼자 아는 자리를 조심하라는 게요. 속마음 관리부터 잘하랍니다. 선악을 진짜로 좋아하고 진짜로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 있냐는 거죠. 그게 없으면 밖으로도 절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대학에서 성의를 따로 하나의 조목을 둬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 보실래요? 자신의 몸을 잘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이 얘기는요. 사람이 너무 성내고 분하면 이 재밌습니다. 한의학하고 그대로 연결돼요. 황제내경이랑. 화나고 분해하면요. 간이 상합니다. 너무 그러면. 실제 몸이 상해요. 두려워하는 바가 있다는 건요. 너무 두려워하면은 신장이 상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기운이요. 쪼그라들어서 안 퍼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몸가짐에서 자유가 없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이제 몸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도 실제로 상하고 몸가짐도 잘못되게 된다. 수신이 안 되게 된다. 이 얘기고요.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으면 이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심장이 너무 좋아하면 심장이 상한다고 황제내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발음을 얻지 못한다 이랬고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바가 있다는 것은 이제 폐죠. 폐가 상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몸가짐도 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데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이 벌써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몸가짐도 균형을 잃게 될 거다 이 얘기고요. 집안을 가지런히 하려면 먼저 몸가짐을 닦아라. 이 얘기는요. 몸가짐은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가짐이 뭔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가족 내에서 그 가족들한테도요. 상처 주게 되고요. 악을 하게 되고 선을 구현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요. 결국 여러분 몸이 치우쳤다는 건 마음이 치우친 거예요. 보세요. 누군가를 너무 친하게 여기고 아끼면요. 지금 다른 가족들한테 뭔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바에 치우치면 가족을 원만하게 다스릴 수가 없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또 너무 뭔가를 가엽게 여긴다든가 너무 거만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잘못 쓰고 몸을 잘못 쓰면요. 가정도 경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 경영도 못하는데 남을 경영하겠다. 이거는 망발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양심이 구현되는 그런 어떤 그 덕을 여러분이 닦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려면 먼저 뭐 내가 꼭 가장이 아니다 상관없습니다. 자녀라 하더라도요. 자녀로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올바르게 해서 부모님들까지 감화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리더만 하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따르는 사람들도 리더십을 구사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 마음의 리더는 자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신이 경영하자 하는 거고, 그게 몸가짐으로까지 이어져야 되고요. 정치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도 다스릴 수 있다 얘기고요. 특히 이것만 보십시오. 가정의 덕목입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형제들 나보다 윗 그 형제들한테 공경하고, 나보다 어린 또 자녀나 형제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 있죠. 요게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양심에서 윗 부모님한테 효도를 다하고, 나보다 연장자한테 공경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아껴주는 이 마음이 나라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효도는 임금을 섬기는 게 되고요. 그 마음이 되고, 아니 집에서 형제들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공경 안 하겠습니까? 이거 집에서 아이들을 아끼고 역지사지 잘하고 배려 잘하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백성들 마음 안 헤아리겠습니까? 연결된다는 겁니다. 명덕은 결국 인의지뿐이에요. 인의지가 가정에서 발현되거나 나라에서 발현되거나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치국평천하의 비결입니다. 우리는요, 언제건 이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걸 먼저 대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건 여러분 앞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낳은 여러분의 더 앞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뒷 사람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 나오게 될 사람이 있고, 나를 낳아준 뿌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앞 사람 뒷 사람이 있고요. 또 항상 내 옆에 좌우 도반들이 있죠. 좌우 친구들, 또 나의 뭐 부인, 뭐 남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의 좌우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 껴있는 나는 어떻게 치국평천하를 이루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 관계를 경영해야 됩니까? 치국평천하에서 결국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요교를 얘기한다는 건요, 치국평천하 또한 인간관계 속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달인이 리더고, 여러분이 그 인간관계 경영의 주체가 돼야 진정한 리더십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양심이에요. 자, 양심을 가지고 관계를 올바르게 경영하는 비법을 써놨습니다. 보세요. 윗사람한테 당해서 싫은 걸 가지고 아랫사람한테 하지 마라. 간단하죠. 너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는 이 한마디가 인간관계 경영의 비결이고 치국평천하의 비결이란, 리더가 최고의 리더가 되는 비결도 자신이 윗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거 아랫사람한테 하지 말고, 아랫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걸로 윗사람한테 섬기지 마라 이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을 자기한테만 적용하면 그 마음을 돌려서 여러분 답이 다 있어요. 이 부모님한테 섭섭했던 걸로 자녀한테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명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명덕을 밝힌다는 건요, 보세요. 앞 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일, 부모님한테 당해서 싫었던 일을 가지고 내 뒷사람한테, 내 자녀한테 가하지 말 것이며, 자녀한테 당해서 싫었던 일로 부모한테 하지 말 것이며, 오른쪽 친구한테 당해서 싫었던 걸로 왼쪽 사람 사귀지 말 것이며, 왼쪽 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걸로 오른쪽 사람 사귀지 말라. 기가 막히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것을 일러 나를 잣대로 남을 헤아리는 도다 해서 혈구지도라고 합니다. 제일 혈자의 잣대 구자예요. 잣대를 가지고 재는 도라는 겁니다. 즉 인간관계의 모든 어떤 그 경영을 뭐로 하느냐, 내 마음에서 비춰봐서요, 상대방이 나라면 하는 그 마음을 잣대로 삼아서 상대방한테 다 그대로 해주잖아요. 여기 혈구지도예요. 예전에요, 임금들은 금척이라고 하늘에서 황금의 뭐 잣대를 받았다고 하죠. 뭘 상징할까요? 임금이 왜 잣대를 받아야 될까요? 백성들한테 적절하게 해주려면 잣대만큼 정확한 명확한 그 경영의 기준들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을 어디서 찾으라는 겁니까? 대학은 여러분 양심에서요. 여러분 양심엔 이미 잣대가 있습니다. 사랑, 정의, 예절, 지혜의 본성이 생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남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면 이거 싫겠다도 있고요, 나라면 이거 받고 싶겠다가요, 이미 잣대에서 계산이 돼서 다 나옵니다.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 탐진치가 그걸 막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다, 그렇게 하면 나한테 불리하다. 요거 누르고 하실 수 있을 때 명덕이라고 합니다. 명덕을 밝히는 게 되고, 이게 진정한 수기치인의 리더의 길이다. 이게 대학의 가르침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